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와 통화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성인 자녀들을 각각 다른 방에 앉혀두고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연락을 잘 안 해서 서운해요. 안부 한번 묻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반면 자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하면 늘 뭔가 잘못한 기분이 들어요. 사랑받기보다는 평가받는 느낌이에요. 똑같은 전화 통화를 놓고 왜 이렇게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대화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대화할 때 결핍에서 시작합니다. 연락이 부족하다, 관심이 부족하다, 안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반면 자녀들이 원하는 건 현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런 시각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사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현재 상황에 대한 관심을 중요하게 여겼고, 나이가 많을수록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부모는 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자녀는 순간의 진정성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건 관계를 이어가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자녀에게는 내가 나에게 근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간단하게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는 건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런 엇갈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한 가족 치료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상담실에 온 한 가족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딸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고 딸은 엄마와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요라고 했답니다. 상담사가 두 분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니 어머니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왜 이렇게 바빠? 건강은 괜찮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가 내 생활을 간섭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둘 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단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에게 잘못 전달된 거였죠. 이런 문제의 핵심은 소통의 온도 차이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따뜻한 온도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내 자녀니까 뭐든 물어볼 수 있다. 가족 간에 무슨 격식이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요. 하지만 자녀들은 조금 더 신중한 온도를 선호해요.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로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온도차 때문에 대화가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역할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했죠. 자녀의 모든 것을 챙기고 관리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역할 관계가 바뀌어야 해요.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개체예요.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때 부모가 여전히 보호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녀는 답답함을 느껴요. 반대로 자녀가 여전히 보호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자녀는 섭섭함을 느끼죠. 이런 역할 변화의 과도기에서 많은 갈등이 생겨요. 한 심리학자는 이를 관계의 재정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관계 방식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의 걱정을 이해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는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소통 방식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돼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는 평소에 딸에게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부터 오늘 힘든 일은 없었어? 라고 바꿔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에게 연락도 없이 뭐하고 지냈어? 라고 하시던 걸 요즘 어떤 일들이 있었어? 라고 바꿔서 물어보셨어요. 아들이 회사 일,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비밀은 질문의 방향에 있습니다. 기존의 질문들은 대부분 과거 지향적이에요. 왜 연락이 없었니? 그동안 뭐 했어? 같은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새로운 질문들은 현재 지향적이에요. 오늘은 어땠어? 요즘 어떤 일들이 있었어? 같은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게 만들어요. 변명과 공유.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변명하는 대화에서는 자녀가 방어적이 되고 대화가 짧아지고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워요. 공유하는 대화에서는 자녀가 편안해지고 대화가 길어지고 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돼요. 이처럼 질문 하나만 바꿔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변화는 관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연락 횟수도 늘어나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미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상황 중심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이 한마디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65살 김순옥 씨가 이 방법을 써보신 결과예요. 평소에는 딸에게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부터 오늘 하루는 어땠니? 로 바꿔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칭찬받았어요 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빠요라는 대답만 들었는데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는 자녀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어요. 바쁘다는 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에요. 좋든 나쁘든 자녀의 하루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뜻이죠. 이런 차이가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감정 중심 접근입니다. 요즘 힘든 일은 없어? 이 말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해요. 60세 박영희 씨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엄마 사실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라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잘 지내요라는 말만 했었는데 말이죠. 힘든 일은 없어? 라는 질문의 핵심은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일의 내용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는 감정 상태를 궁금해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요. 세 번째는 선택권을 주는 대화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이 말은 자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표현이에요. 부모가 묻고 자녀가 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녀가 원할 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67세 최정숙 씨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사실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라며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가장 좋은 반응은 공감하고 지지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직을 생각해봐라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녀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 견뎌내고 있어서 대견해. 이런 반응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자녀의 능력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69살 이명자 씨가 딸의 육아 고민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도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엄마구나.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보여. 이런 반응을 들은 딸이 엄마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요라며 고마워했다고 해요. 네 번째는 과정에 관심 보이기입니다. 자녀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승진했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축하해. 연봉이 얼마나 올랐어?
보다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야가 더 좋은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은 자녀의 노력과 과정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예요. 결과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자녀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실패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피해야 할 반응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말이에요. 대신 속상했겠구나.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62세 윤혜숙 씨가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많이 속상하겠다. 그래도 도전해본 게 대단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이런 반응을 들은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용기가 나요라고 했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일상에 대한 세심한 관심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자녀의 소소한 일상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주말에는 뭐 했어? 요즘 뭐 보고 있어? 이런 질문들은 자녀의 일상 전반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60대 한정순 씨가 딸에게 요즘 뭐 보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딸이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관심사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통해 자녀의 취향과 관심사를 알게 되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마무리입니다. 통화를 끝낼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연락 자주 해라고 하는 대신 오늘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시간을 내서 대화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에요. 이런 마무리를 들으면 자녀는 내가 부모님께 좋은 일을 했구나라는 기분이 들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다음 연락을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말만 바꾼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자녀의 현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을 금방 알아차려요. 형식적인 관심과 진짜 관심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관심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시간 갖기입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는 다른 일을 하면서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통화하면 자녀는 금방 알아차려요. 오직 자녀와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기억하고 물어보기입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자녀가 말한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말한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그때 고민하던 일은 잘 해결됐어? 이런 질문들은 자녀에게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세 번째는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라거나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같은 반응은 자제해 주세요. 대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런 상황이었구나. 많이 고민됐겠다 같은 반응이 더 좋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자녀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횟수도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꾸준히 지속해야 하고 때로는 인내심도 필요해요. 특히 그동안 관계가 어색했던 경우라면 더욱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변화를 의심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지속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진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화 방식은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도 결국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져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첫마디를 오늘 하루는 어땠어? 로 바꿔보세요.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녀도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60대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딸이 의아해하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딸이 먼저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전화를 걸어와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한두 번 좋게 말한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지속해야 자녀들도 부모님의 진심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변화를 기다려주세요.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자녀들도 나름대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자녀를 평가하려는 마음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자녀의 과거를 따지기보다는 현재에 관심을 갖는 것. 자녀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선택권을 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자녀도 없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배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더 잘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는 부모님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부모님도 더 행복해지거든요. 자녀가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고민도 상의하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누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도 훨씬 편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하신 모든 말들도 사랑에서 나온 거였어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더 좋은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요. 여러분의 변화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돌아올 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이 좋아지면 온 가족이 더 행복해져요.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요. 한 가정의 변화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배운 소통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혹시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더니 자녀가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런 변화가 있었다 같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좋은 소통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족 간의 따뜻한 소통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대화가 넘쳐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